8월 29일 금요일 오늘 MPB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조금 뭐 쉽지 않은 날이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려운 날이었고 경기 수도 풀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었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날에는 역배가 좀 뜬단 말이야. 근데 역배가 너무 안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딱 두 경기 빼고는 잘 잡아낸 것 같고요. 사실 이럴 때가 제일 두려워요.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 경기 수가 적고 이러면은 조금 변수가 좀 뜨는 거를 알고 있는데 역배가 안 보인다. 하지만은 뭐 그래도 잘 분석하고 잘 같이 판단해서 잘 들고 온 것 같고요. 어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죠? 일단은 주니치 언더 제가 뭐 픽 공개도 해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그 신빙 친구의 오픈발이 좀 안 나오면서 거시기가 됐고 삼성승도 조금 아쉽게 졌죠, 그죠? 둘 다 쉽지 않은 경기들이었는데 롯데는 잘 이겨줬고. 메이저리그는 어제 이제 주력 라인들은 좀 깨져서 좀 아쉽고요. 그래도 중배당, 고배당 하나씩 전부 들고 왔다. 좋게 왔던 샘프 1 잘 들고 왔고. 어제는 최근에 어떤 메이저의 흐름하고 조금 달라진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오늘도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고 이게 하루하루 그런 분위기를 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간은 오늘 9연승 도전이고요. 메이저리그 좀 아쉽지만은 중배당, 고배당 두 박스를 들고 왔다. 전체표 추천자 받는 방법 화면에 띄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표 발송 시간도 올려놨습니다. 그렇다. MPB는 오늘 풀 경기가 있고요. MPB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 야쿠르트부터 오늘 뭐 언어보도 없는 경기들도 있고 그래요. 경기 수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쿠르트는 최근에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양반들이 그래도 홈에서는 조금 이기고, 홈에서는 빠따도 좀 치는데, 최근에 한신과의 매치업에서 빠따도 좀 너무 못 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예. 최근에 주니치 원정 가서도 한 경기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빠따가 일단은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래도 빠따를 좀 쳐야 되는 팀인데, 그죠? 그렇다.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뭐 그 정도. 한신과에서 매치업에서는 빠따를 못 쳤는데 그 뒤에 요미우리와의 매치에서는 빠따를 좀 조금 좀 쳤기 때문에 그런 점들. 히로시마는 홈에서 요미우리 상대로 이제 수입을 거뒀고요. 최근에 타격감이 조금 좀 올라온 모습이 좀 인상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줄 만한데 이 경기들이 전부 홈에서의 경기였다는 거는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홈 원정차의 경기력이 조금 많이 나는 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그 요미우리 매치업도 그랬잖아요. 서울은 이제 홈발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이제 홈에서 많이 이기는 팀들이라서 상대 전적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이 매치업도 마찬가지예요. 야쿠르트가 홈에서 진구구장에서는 5승 2패로 좀 앞서 있다. 최근에 분위기는 히로시마가 조금 더 나은 감은 좀 있어 보인다. 요 정도. 올 선발은 다카나시 히로토시가 나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좀 복귀, 이 선수가 그렇게 뭐 대단히 뭐 잘 던지고 뭐 그런 양반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뭐 폼이 좋다. 복귀를 해가지고 좀 준비가 좀 잘 된 건지 어쩐 건지 네 경기에서 상당히 좀 잘 던지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네 경기에서 1승 무패, ERA가 0.38. 아무래도 뭐 진구구장이고 타격감도 조금 올라온 히로시마기 때문에 뭐 오늘 좀 안 좋은 날이 될 수도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꽤 좋은 상태에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히로시마 상대 전적도 전체적으로 본인 커리어보다는 좀 좋았던 경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가 되기는 된다. 이 양반이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 양반인데 커브 이런 거는 꽤 좀 좋기는 해요. 이 양반. 반대 선발은 모리쇼헤이가 나오고요. 모리쇼헤이 전형적으로 이제 자완이고 제구 좋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구위는 좀 약하고, 이런 타입의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히로시마 선수다 보니까 홈원정 차이를 굉장히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뭐 1군에서 그렇게 많이 던진 양반은 아니기 때문에 샘플이 많지는 않은데, 올해 홈에서는 2.52. 원정에서는 6.04 이렇게 찍고 있다. 홈이 이제 극단적인 투수구장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경우 케이스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최근에 뭐 경기력은 뭐 그냥 그래요. 뜨뜻미지근한 그 정도의 느낌이다. 확실히 최근 4경기 5경기를 보더라도 홈에서 잘 던졌고 원정에서는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양반이 야쿠르트 상대 전적이 꽤 안 좋은 편이에요. 홈에서 잘 던지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홈에서 야쿠 상대로 3.90 진구에서는 더 심각했고요. 진구에서는 역대 4경기 뭐 불펜 2경기가 껴있고 선발은 2경기 뿐인데 4인 3실점 4인 8실점 진구 원정에서는
2패, ERA가 9점 빵빵. 요렇다. 일단 양 팀의 최근의 흐름은 좀 상반되에 있고 전체적인 흐름은 히로시마가 좀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홈 원정의 어떤 그런 양 팀의 특수성들 실제로 상대 전적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다카나시 히로토시의 오픈빨이 끝날 수 있는 타이밍이 조만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오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일단은 몰이 그래도 이거저거 다 감안해도 몰이보다는 좀 기대치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약구 역배 6.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역마인밖에 없는데 약구 역배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코 보겠습니다. 요코 대 주니치. 요코는 주중에 이제 한신과의 마지막 경기를 챙겼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일단 요코를 받고 모리 유이도가 너무 못 믿었기는 한데 그래도 상대도 불펜 운영을 조금 빡세게 안 할 거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일단은 한신이 최근에 이제 불펜을 좀 타이트하게 안 굴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리고 최근에 좀 불안하고 있는 유아사가 어제도 2실점하면서 수입은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근데 1위에는 어제도 너무 불안했어요. 최근 폼만 봤을 때는 그냥 2세를 마무리로 써야 되겠던데. 요즘 2세는 나쁘진 않고 1위가 요즘 볼이 좀 날려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주니치는 요즘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했죠. 홈원정 따지지 않고 타격감도 대체적으로 좀 좋은 편이고요. 불펜이야 뭐 마세야마 돌아오고 나서 좀 좋아졌고. 양팀 상대 전적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역시 최근 분위기는 요코보다는 주니치 쪽으로 좀 가 있잖아요. 근데 요코하마가 올 시즌 14승 6패, 홈에서는 7승 2패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최근 5경기 연속 요코하마가 승리를 거두고 있거든요. 주니치 상대로. 최근 폼은 조금 좀 상반되어 있다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안드레 잭슨 좀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름 구간에 작년에도 여름 구간이 좀 부진했고 제가 뭐 농반 진반으로 대가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름 구간이 좀 그렇다 그랬는데 올해도 여름 구간에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꾸준하게 뭐 실점 비율이나 피안타 비율, 볼넷 비율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이 양반이 조금 안 좋을 때 좀 볼질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들이 좀 있기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슬슬 근데 좀 좋아질 타이밍 안 됐나 그런 생각 정도는 하게 되고 최근에도 뭐 퐁당퐁당 정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퐁당퐁당 정도는 하고 있고 계속 좁혀지는 건 아니고 그 정도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주니치 상대 전적 괜찮았다. 뭐 그런 거고. 최근에 폼 약간 불안하고 주니치 빠따 잘 치니까 한 2실점 정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반대 선발은 야나기 유야고요. 이 양반 역시 이제 복귀가 5경기를 던졌습니다. 일단 복귀에서 한 2경기, 3경기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 원정 2경기에서 조금 좀 아쉬웠어요. 요미우리 원정, 히로시마 원정 가서 6-3, 6-3 이렇게 했고 전체적으로 요미우리 전에는 볼질이 4개나 나왔고 히로시마 전에는 피안타가 9방이나 나왔고 그래서 최근에 원정 2경기에서 좀 안 좋았다는 점은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것 같고 역대 야쿠 원정에서의 성적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는 점. 복귀해서 한 2경기, 3경기 꽤 괜찮았는데 가파르게 또 폼이 약간 좀 떨어진다는 게 좀 느껴지기는 해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선발들이 사실 둘 다 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최근 기준으로. 조금 좀 어려운 그 정도 매치업일 것 같고요. 서로 좀 쳐볼 만한 마인드고 이 경기가 좀 언오버가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이런 경기 5.5 같은 거 주면 무조건 오버인데 5.5 안 줄 것 같긴 한데 이런 근데 5.5 정도 주겠다. 만약 줬으면 5.5 줬으면 오버 봤을 것 같은 경기인데 뭐 그 정도. 저는 그래도 홈에서 던지는 잭슨이 조금 더 기대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 합니다. 요즘 주니치도 타격감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요코도 타격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쳐볼 만한 마인드고 저는 그래도 잭슨 쪽으로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요코 승에 마인 보겠습니다. 언어버가 없어요 이거는. 다음 경기는 한신대 요미우리. 한시는 이제 불펜 운영을 조금 좀 힘을 뺄 거라는 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연투를 최대한 연투를 시킬 필요가 없거든 지금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이시 나온 다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불펜은 이시이기 때문에 이시가 나온 다음 경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요미우리는 요즘에 빠따도 엄청 좋고 흐름도 좋았는데 최근에 4연패 타면서 조금 좀 흐름이 좀 끊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 언어바가 근데 어쩔 수는 없겠더라고. 이게 뭐 장난질 하려고 넣었다 뺐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 경기가 너무 많긴 해, 요즘에. 그래서 이게 목록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아무튼 요미우리는 최근에 약간 좀 꼬무룩 모드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꾸준하게 뭐 런도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는 하고, 예.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리드를 잡으면 이길 수 있는 팀이라는 거, 요미우리가. 자, 우선 바로 오타케 대 야마자키 이오리가 나옵니다. 일단 오타케 최근에 이제 히로시마한테 한번 시계 한번 털렸죠. 이때 번투 수비 실수가 한번 나왔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다실점을 주면 번트 실수가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뭐 번트 실수 나와서 런 맞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무튼 히로시마전에 엄청나게 강점이 있었던 양반인데 한번 좀 터졌다. 요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양반이 올해 캠프 기간에 조금 좀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경기 그 롯데 관리를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롯데를 보면 12일 날 나오고 나온 거예요. 직전 경기 좀 충격도 있을 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타움을 주고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좀 좋게 봐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2주 정도 쉬면은 투수를 딱 괜찮은 휴식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있겠다. 요미우리 상대 전적은 뭐 그냥 그랬습니다. 반대 선발은 야마자키 요리고요. 야마자키 요리 전반기에는 사와무라 페이스를 달리다가 이 여름 구간에 조금 좀 삐끗삐끗했습니다. 그죠? 8월 달 7월 달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었는데 8월 달에 두 경기 요코하마전 한신전에서 6실점, 4실점 하면서 정말 크게 털렸고 역시나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미우리도 좀 추가 휴식을 부여를 했어요. 야마자키 요리 이 양반도 15일 날 등판하고 오늘 꽤 오래 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다. 그 정도는 좀 말씀은 좀 드릴 만한 것 같아요. 전반기에 너무 좋았고 작년에도 이 양반이 근데 후반기에 좀 안 좋긴 안 좋았거든. 그래서 감안은 좀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야마자키 사치야보다는 그 강도가 좀 덜 할 것 같긴 해. 야마자키 사치야는 뭐 공 던지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감안했을 때 그 양반 후반기에 더 안 좋을 거라고 보고 그래도 그 양반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또 쉬고 왔으니까 오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한신전 전적도 굉장히 좋은 양반이긴 하거든요. 원정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한신전 전적도 굉장히 좋다 해서 오늘 이 경기가 지금 무로 1로 배당이 좀 빠지고 있는 것도 납득이 돼요. 선발이 둘 다 좀 쉬고 왔다. 상대 전적 뭐 크게 문제 없고 둘 다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빠따는 최근 기준으로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신도 생각보다 이렇게 잘 못 친다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죠. 어, 요미우리도 조금 다운됐고 그래서 빠따는 비슷비슷하고 한신이 조금 낫다. 요 정도. 좀 어려운 경기 같긴 하고요. 이건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휴식발이 있기 때문에 언더에다가 한신승에 1 이 정도 볼게요. 다음 경기는 니오넴 대 라쿠텐. 이 양반들은 어제 경기를 안 했습니다. 그죠? 어제 경기가 없었던 경기가 팀이 6팀인데 3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불펜들이 조금 더 쉬고 나올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거 있고. 니오넴은 세이브 전에 무승부 한 번, 그리고 패배 한 번, 그리고 오늘 홈으로 돌아오니까 좀 분위기 전환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고. 경기력은 좀 개판이었어, 그죠? 무자비한 경기도 이게 실책이 2번이나 나왔었고, 직전 경기는 제가 요자의 낯설음 때문에 세이브 역을 봤었던 경기고, 그리고 또 야마자키 사체가 또 이런 거는 안 좋고 그런 걸로 봤었는데, 아무튼 졌다. 라코테는 최근에 특징이 마이애미 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가 시리즈에서 딱 한 경기씩만 챙기고 있는 그런 양반들인데 이 양반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빠따는 엄청 잘 치고 있지만 경기를 많이 못 이겨요. 시리즈에서 딱 한 번씩만 이기고 있고 소뱅전에서 딱 한 번만 이겼습니다. 불펜이 좀 너무 별로죠, 그죠? 불펜하고 투수가.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조금 기준점이랑 배당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일단은 기준점이 7.5까지 갈 기준점이 아니라면 일단 뭐 둘 다 빠따를 잘 치고 오늘 에스콘에서의 경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오바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기준점이. 일단은 뭐 기타야마야 최근에 폼이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리그 팀 에이스급이고 쇼지 코세이 요즘 폼 좋아요. 이 친구 구속도 굉장히 잘 나오고 이 양반도 꽉 막아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실점 최소화는 해주고 있는 양반이고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있고 둘 다 굉장히 오버 팀이고 실제로 뭐 에스콘에서 오버 게임을 많이는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7.5가 기준점이 너무 높기는 한 것 같아. 근데 이런 경기들 이런 거 오버 잘 나오거든.
근데 솔직하게 내 오바를 갈기라는 말씀까지는 제가 못 드릴 것 같아. 패스하는 정도에서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것 같고. 승패 배당은 이게 사실은 뭐 니오넴이 올해 라쿠텐 상대로 15승 1무 4패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좋게 봐주겠죠. 그죠? 근데 뭐 직전 시리즈에서 개판치고 온 거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상대 선발이 쇼지코세이란 말이야. 이 친구는 라쿠텐이 결국에는 지금 빠따를 잘 치는데 많이 못 이기는 이유는 투수 때문이거든요. 그죠? 불펜이 별로고 선발들도 별로기 때문인데, 그래도 이 양반이 제일 계산이 서는 양반이란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이 나왔는데 배당을 저렇게 주는 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올 시즌에 라쿠텐이 니오넴 상대로 많이 못 이겼거든요. 네 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두 번 이겼어. 이 양반 나왔을 때. 이 양반이 니오넴전 올 시즌 두 번 등판을 했는데 6이닝 1실점 승투, 7이닝 1실점 승투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일단 언어버는 일단은 이게 분석적으로는 언더를 보는 게 맞는데 이거는 패스. 이거는 뜬금 오바 잘 뜨는 기준점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패스고, 저는 이 경기는 당연히 뭐 니오넴이 많이 이겼으니까 뭐 오케이야. 근데 라쿠텐이 시리즈에서 한 경기씩 정도는 챙기고 있단 말이죠. 지금 계속. 그래서 이긴다면은 이 경기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나. 올 시즌 4번 이겼는데 4번 중에 2번이 쇼지 코세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건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가지 마세요. 이거는 니오넴 승이랑 언더는 들어와도 가지 마. 이거는 좋은 선택지가 내가 봤을 때는 아니고 굳이 이거를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라쿠텐 역배 일단 언더는 보겠습니다. 우리가 똥배도 좀 가려가면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려가면서 찍어야 되는데 저거는 제가 분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렇게 저 정도 배당을 물고 들어갈 경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표 보내드렸고. 다음 경기는 세이브 대 오릭스고요. 어제 양 팀 다 경기가 없었습니다. 세이브는 홈에서 니오넴 상대로 1승을 보면 기분이 괜찮죠. 기분이 괜찮기는 한데 역시나 뭐 빠따를 이렇게 시원하게 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타치코타 나온 경기, 그리고 니오넴 불펜. 야마자키 사치아는 잘 털어먹었지만 니오넴 불펜 완전 별로잖아. 근데 거기서 3점 나고 끝이었어, 세이브. 그래서 이 양반들이 좀 처벌만 하니까 빠따를 요즘 본인들 바닥에 있을 때보단 조금 낫기는 한데, 이 양반들 요즘 빠따가 상대 매치업 대비 역시나 너무 별로긴 해요. 그 정도. 오릭스는 뭐 꾸준하게 빠따는 잘 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런 페이스도 조금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빠따가 좀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네들도 좀 런 안 터지면 좀 답답하긴 한데 연결 잘 안 되고 또 런이 조금 터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릭스는 홈보다 원정에서 좀 런페이스가 더 좋거든요. 아무래도 홈이 펜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할 만한 것 같고, 아무튼 뭐 요즘 오바 팀이에요. 이런 경기가 진짜 언어버가 어렵죠, 그죠? 세이브는 극단적인 언더 팀의 성향을 보여주고 오릭스는 극단적인 오바 팀이고. 그렇다. 오늘 코나 대 쿠리아렌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은 죄송한데 그런 얘기는 채팅창에 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질문은 끝나고 해주시되 표를 구매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브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라이브에 듣는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코나 최근에 이제 지바롯데전에 8이닝 무실점하면서 이제 꽤나 좋은 피칭을 했다. 코나는 항상 이제 제가 코나나 쿠리아렌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꾸역투를 많이 해요. 이 양반들은 둘 다. 약간 서로 느낌은 좀 달라. 구위는 코나가 조금 더 낫죠. 근데 코나도 이제 땅볼 투수고 생각보다 구위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 삼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양반도 땅볼 유도해서 병살 유도해야 되고 위기 관리해야 되고 그런 양반이라서 그래서 튀는 경기가 조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최근에 꾸준하게 괜찮은 편이긴 해요. 꾸준히 괜찮은 편이긴 하고, 오릭스전 전적은 좀 안 좋았습니다. 승투를 최근 10경기에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꾸준하게 좀 별로긴 했다. 쿠리아레는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리는 친구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별로인 쪽에 좀 가까워요. 이 양반이. 구위가 너무 별로기 때문에 출루도 많이 시키고, 근데 생각보다 런 억제는 잘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홈발의 영역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히로시마에서 뛰었었고 최근에 이제 오릭시로 왔기 때문에 런 쿠리아렌의 단점인 그 구위를 구장이 좀 막아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홈에서는 작년에도 1점대, 올해도 1점대, 원정에서는 4점대, 4점대로 조금 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참 기록이 좀 재밌는 것은 원정 지금 7경기 연속 패전을 먹고 있거든요. 예, 이게 패전이라는 거는 본인이 못 던지기도 하지만은 이게 계속 패전을 먹기도 사실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7경기 연속 원정 패전을 아니에요. 예, 사갈 건 아니고 제가 주의를 그냥 드리는 거야. 이게 틀을 만들어가는 거라서 당연히 모르실 수 있고 예, 제가 뭐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7경기 연속 원정에서 패전을 먹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고. 그러면 세이브 원정에서 어떻게 던졌는지가 좀 중요할 거잖아요. 그죠? 예, 작년에 세이브 원정에서 9이닝 무실점 완봉. 예, 올 시즌 세이브 원정에서는 6이닝 2실점 7피안타. 역시나 전형적인 쿠리아렌의 꾸역투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만 하겠죠. 그죠? 예, 7피안타 2볼넷이니까 9출루에 2실점이면 잘 막은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세이브가 어제 그제 경기를 보세요. 그죠? 야마자키 사치가 털었는데 니오넨 불펜 못 털고 타치코타 뒤에 나오는 니오넨 불펜도 못 털고. 그래서 쿠리아린 정말 안 믿는 양반이긴 하고 원정에서 더럽게 못 던지고 있긴 하지만 이 세이브가 또 시원하게 털어 먹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 거죠. 그죠? 솔직하게 선발은 코나가 낫지만 빠따는 오릭스가 압도적으로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릭스 불펜 진짜 구리지만 뭐 니오넴 불펜이나 오릭스 불펜이나 니오넴이 좀 낫긴 한데 세이브 또 못 털어먹는 걸 감안하면 오늘도 뭐 그런 느낌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저는 언더게임 보고요. 네, 오릭스 보겠습니다. 저는 양 팀이 상대 전적이 9승 10패예요. 진짜 올해 박빙이었어. 그래서 좀 재밌는 매치업이 될 것 같고 서로 비슷비슷한 매치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예. 오릭스 승의 언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들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분석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스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바롯데 여기 나오는 팀들 역시 이제 어제 하루씩 다 쉬었고요. 이제 불펜 조금 여유 있다. 지바롯데 오릭스 만나가지고 오바팀끼리 만나가지고 시원하게 치고 받았어요. 최근에 이제 지바롯데가 빠따가 좀 별로였는데 그래도 이번 오릭스 원정 가서 좀 빠따를 친 거는 좀 기분이 좀 괜찮을 수 있겠죠. 이 양반들이 최근에 홈에서도 좀 빠따를 많이 못 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1차원 정도는 좀 보고 싶기는 해요. 홈에서 빠따가 너무 별로였었어가지고 이번 오릭스 원정 가기 전에. 소뱅은 최근에 이제 4연패였고 4연패를 한번 좀 끊었습니다. 오츠가 이제 좀 잘 던지면서 어제 그저께 이제 배당은 좀 별로지만은 제가 이거 들어오는 배당이다 과감하게 좀 들고 갔는데 잘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팀 3대 전적은 역시나 뭐 소뱅이 압도적 성대 소뱅이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13승 1무 6패하고 있고 지바롯데가 홈에서 2승 6패로 홈에서 많이 밀린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오늘 선발은 오스틴 보스 대 우아사와가 나오고요. 오스틴 보스는 그냥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별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죠? 용투 치고는 이닝도 너무 못 먹고 최근에 이닝 먹은 거 보면 6.1이닝, 5이닝, 4이닝, 4이닝, 5이닝, 5이닝, 4이닝 이거는 지바롯데 불펜 감안하면 너무 별로긴 한 거거든요. 그죠? 지바롯데 불펜은 어디서 누가 터질지 모르는 양반들이라 가지고 일단은 이닝을 뭐 무실점을 하더라도 5실점 해버린다고 해가지고 지바롯데가 이길 수 있나요? 선발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 불펜이 4이닝 먹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너무 별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홈 성적이 너무 별로예요. 그죠? 네. 지바롯데 조조마린 홈 성적이 되게 중요한데 극단적인 타자 구장이기 때문에 홈에서 7경기에서 0승 7패 ERA가 4.32로 여전히 좋지 못하다. 그런 점들. 시즌 말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제 홈에서 등판을 할 때는 슬슬 한번 이길 때 안 됐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기는 되는데 오늘 상대가 조금 빡세고 그리고 본인이 승투를 먹으려면 이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닝을 너무 못 먹긴 한다. 소뱅 올 시즌 3번 만나가지고 한 경기는 잘 던졌거든요. 7이닝 1실점 잘 던졌고 전부 원정이었고 나머지 경기는 다 털렸고 5.06으로 좀 좋지 않았다. 이래 보시면 되고 우아사와 최근에는 조금 폼이 좀 괜찮아요. 이 양반이 전체적으로 일단 구위가 좀 별로고 로케이션 피차인데 전체적으로 좀 아쉬워요. 좀 애매하고 근데 최근에 좀 잘 던지고 있다는 좀 특징이고 근데 이 잘 던지는 흐름이 좀 얼마나 갈까 이런 거는 좀 생각은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선수 왁구가 잘 던지는 기간이 그렇게까지 길 것 같은 왁구는 아니고 그리고 오늘 그 조조마린 원정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최근에 잘 던진 경기들을 좀 보면은 7이닝 1실점, 6이닝 1자책, 7이닝 2자책 굉장히 잘 던졌어요. 잘 던졌는데 두 경기가 함정 카드다. 세이브 홈 원정에서 만나서 세이브는 좀 거르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점들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전 경기에 그래도 삼진을 12개나 좀 뽑아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뭐 괜찮은 피칭 정도는 좀 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지바로 때 상대 6.2이닝 3실점, 6이닝 4실점 하면서 뭐 그냥 그랬다. 지바로 때도 직전 두 경기에서 좀 빠따 치긴 했는데 그 뒤에 홈에서 한 대여섯 개에서 빠따를 잘 못 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좀 칠만한 경기고요. 예, 선발은 비슷비슷하다고 보고 최근 폼 기준으로 우하사가 조금 낫다. 뭐 이 정도. 예, 이 정도긴 한데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까지로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근데 오스틴 보스가 이닝을 조금 너무 못 먹는 게 너무 별론 것 같긴 해요. 예. 홈에서 2승 6패밖에 못하고 있는 지바롯데기가 이 경기는 오하사와는 좀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소뱅을 좀 봐줄 만한 경기 아닌가. 소뱅 승, 언어버는 없습니다. 기준점이. 소뱅 승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MPB 경기들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